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벡터와 공간 도형을 수학을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내용 싹 빼고 꼭 필요한 내용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한번 해볼게요. 그거 하기 전에 공간 도형에서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도형의 방정식 중에 원의 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지요. 원의 방정식을 배운 거 해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쓴 r의 제곱, 이것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점을 중심을 원점으로 하면 뭐 만일에 원점이 아니라 그러면 x-a 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 x, y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이 원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반지름이 똑같지 않고 한쪽으로 좀 이렇게 짜부가 됐다라고 하면, 한쪽이 작아졌다라고 하면 이쪽은 a고 반지름에 해당되는 것이 r이 아니라 a고 이쪽은 b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를 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지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원은 지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 장축이라고 이야기해요. 긴 축이다. 요거는 단축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축, 짧은 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축의 길이는 2a, 단축의 길이는 2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a의 제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일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r의 제곱을 양쪽으로 묶으면 r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r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x축하고 y축하고의 그 지름에 해당되는 장축, 단축에 해당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게 돼 있다. x축에 해당되는 거 이 a 대신에 r 대신에 a가 되겠고 a의 제곱이 되겠고, b축에 해당되는 거 y축에 해당되는 거 b 대신에 b의 제곱이, r 대신에 b 제곱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원이라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똑같습니다만 다원이기 때문에 이쪽은 A, 이쪽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 꼭 지점의 좌표는 A, 0, 마이너스 A, 0, B, 0, 0,B, 0,-B가 되겠습니다. 장축의 길이는 2A가 되겠고요. 단축의 길이는 2B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 타원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타원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것은 25가 아니라 5의 제곱이 되겠죠? 5의 제곱이고, 이건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3의 제곱은, 요거 딱 보니까 타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얼마다? 장축의 길이는 10이 되겠고, 자, B가 3이다. 그래서 단축의 길이는 6이 되겠습니다. 꼭지의 좌표는 5,0, 마이너스 5,0, 0,3, 0,-3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게 5, 3, 다시 말해서 장축은 10, 단축은 6이 되는 타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정말 벡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는 봤을 겁니다. 벡터가 뭐냐, 스칼라가 뭐냐 하는 부분에 들어는 봤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텐트의 너비라는 말이 있네. 여기에 텐트의 너비가 있습니다. 텐트의 넓이. 텐트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텐트의 넓이는 예를 들어서 10 미터, 10m 너무 큰데 어쨌든 좀 아주 대형 텐트라고 보시면 10m의 제곱을 텐트의 넓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텐트의 넓이는 이 단위만 주어지면 텐트의 넓이는 끝났잖아요. 텐트의 넓이가 밑으로 넓이, 위로 넓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텐트의 넓이가 끝이잖아요. 자, 배낭의 질량은 예를 들어서 5kg 끝났잖아요. 배낭의 질량이 5kg인데 이거 미국 질량, 달나라 질량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단위만 주어지면 그놈의 양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스칼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S, C, A, L, A, R, 스칼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뭐가 있습니까? 텐트의 질량,
다음에 열 에너지.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는 줄이죠.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 예를 들어서 100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양은 딱 끝났습니다. 단위만 정해지면 그 크기가 정해지는 것을 스칼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벡터라고 하는 것은 VECTO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가는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s라고 하겠습니다. 1초에 10m로 날아가는 속도라고. 자, 그럼 단위가 정해지면 우리가 새가 날아가는 속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더 알아야 되는,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새가 날아가는 속도가 앞으로 날아가는지, 뒤로 날아가는지, 옆으로 날아가는지, 위로 아래로 날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정보도 우리는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풀을 뽑는 힘, 예를 들어서 100뉴턴이다 라고 했습니다. 100뉴턴이라고 하는 힘을 줬는데 이것을 일로 줬는지 옆으로 줬는지 밑으로 줬는지 방향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필요도 하다는 거예요. 텐트의 너비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배낭의 질량하고 다릅니다. 배낭의 질량 자체는 5kg이에요. 그것이 방향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속도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방향에 대한 정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텐트의 너비, 열 에너지, 배낭의 질량 등은 크기만을 가지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측정 단위를 미리 정하면 그 양을 그냥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 날아가는 속도, 바람이 부는 속도, 풀을 뽑는 힘, 물이 흐르는 속도 등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함께 나타내어야지 그 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방향도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우리가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계공학 그리고 자동차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양은 벡터 양이다. 힘 대부분의 대부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힘을 굉장히 많이 그 변수로 많이 씁니다. 따라서 그 힘은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밀어든지 뒤로 밀어든지 옆으로 밀어든지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벡터 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십시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물리량이고 스칼라는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벡터의 정의는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러면은 크기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같이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만을 가지면 뭐 1이다, 뭐 2다, 3이다, 4다 이렇게 하면 다른 건 방향은 항상 이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1이다. 숫자로만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숫자 표현을 되는데 벡터라고 하는 것은 1이면서 방향이 어느 방향인데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화살표의 길이를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살표의 길이를 크기라고 이야기하고 화살표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이.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크기가 똑같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다른 벡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잘 보세요. 점 A점에서 점 B점으로 향하는 벡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를 크기라고,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고 요거의 방향, 이거의 방향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몇 도 기울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주어지는 선분 AB를 우리는 벡터 AB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AB라고 쓰고 그 위에 화살표를 쫙 그어줍니다. 여기서 벡터 AB라고 항상 표시를 한다. 그래서 A를 벡터의 시점이라고 표시하고 B를 벡터의 종점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시작점, 끝점 또는 시점, 종점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시작점, 끝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선분 AB의 길이를 벡터 AB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의 크기를 우리가 벡터 AB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벡터 AB라고 썼잖아요. 벡터 AB를 썼죠. 요거는 벡터입니다. 그것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을 딱 표시해 줍니다. 요거는 크기는 더 이상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 크기는 스칼라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벡터를 AB를 그냥 한 문자로 나타낸다. 그럼 벡터 A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벡터의 크기는 벡터 A의 절대값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걸 벡터의 크기 다시 말해서 그 선분의 길이 화살표의 길이라고 표시를 하겠지요. 자, 그런데 크기가 1인 벡터가 있겠죠. 크기가 1인 벡터. 이 벡터 크기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이 벡터 중에 5라고 하면 요 중에서 크기가 1인 벡터. 만일에 크기가 1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걸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A 벡터와 방향이 똑같으면서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벡터가 3이라 그러면 여기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요만큼이 단위 벡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A 방향과 똑같으면 똑같은 단위 벡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야기돼서 벡터 정의 다 했습니다. 자, 벡터가 동일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 시점과 요 종점, 시점과 중심이 똑같으면 무조건 동일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벡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벡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방향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비해서 요만큼 얼마나 기울어진 각도를 한다 그런 방향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시점과 종점이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시점과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세트하고 요 세트하고 같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방향은 똑같죠. 요 놈이 가리키는 방향이랑 요 놈이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항상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저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것의 크기가 똑같다. 요 크기까지도 똑같다. 방향과 크기까지도 똑같다. 라고 하면 이 두 벡터는 정확하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 벡터는 저기 있고, 한쪽 벡터는 여기 있는데, 한쪽 벡터는 여기 있어요. 한쪽 벡터는 여기 있어요. 자, 이 두 시점, 종점, 시점이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이 두 벡터는, A, B 벡터는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벡터를 요렇게 평행이동 딱 시켜가지고 CD에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가 있죠. 평행이동 일치시키면 그것은 방향 베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에 대해서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만 있으면 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두 벡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벡터와 요 벡터는 동일하고 AB 벡터와 CD 벡터는 다 동일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요. 방향을 안 조정하고 그대로 이동해서 딱 붙일 수 있으면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벡터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벡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칼라의 합은 어떻습니까? 자, A가 가진 저기 백팩의 무게는 10kg이다. B가 가진 백팩의 무게는 5kg이다. 두 벡터를 합을 벡터가 아니라 두 스칼라 양, 두 백팩을 합은 얼마입니까? 하면 15kg입니다. 차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5kg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 양은 그냥 4칙 연산의 문제입니다. 스칼라 양의 합과 합은 4칙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그런데 벡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벡터는 뭐예요? 벡터는 예를 들어서 벡터는 화살표잖아요.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 벡터의 크기 길이 다 더하면 될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힘을 줬어요. 소가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힘을 줬어요. 크기도 똑같아요. 방향은 정반대예요. 그러면 이 두 벡터를 합을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두 개 벡터를 합을 해라 그러면 정확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벡터는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정확히 방향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벡터의 합은 얘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가만히 있어요. 점에 해당되는 것과 똑같아요. 따라서 이 두 벡터의 합은 빵이에요. 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벡터가 있고 똑같이 말입니다. 이 벡터가 있어요. 똑같이 두 개를 합을 다 해라.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요걸 평행이동 딱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딱 간다는 거죠. 평행이동 딱 시켜 이쪽으로 딱 하면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니까 이 벡터는 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합은. 방향이 똑같으면 그대로 집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벡터의 요 끝점 있죠. 요 끝점에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요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점에 있어서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 시점에 끝점 있죠. 끝점을 옮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밀었다가 얘는 또 이렇게 또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요 시점에서 요 끝점까지 이렇게 미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었는데 또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미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합이 되는 거예요. 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벡터의 합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벡터, 다시 말해서 이제 더해지는 벡터의 시점을 첫 번째 벡터의 종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옮기는 거예요. 평행이동 딱 시켜가지고 딱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요 시작점에서 요 끝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벡터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잘 알아두세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벡터의 시점을 동일한 시점으로 가는 거야. 첫 번째 벡터니까 요 벡터가 있고 AB 벡터가 있으면 두 개의 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벡터 A와 벡터 B가 있으면 벡터 B를 이렇게 싹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이 두 벡터의,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첫 번째 벡터의 종점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두 벡터의 시점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시점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벡터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 놓고, 이거를 평행사변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대각선으로 딱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벡터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요 벡터랑 이 벡터랑 똑같죠? 자, 이 벡터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편해요? 이 두 벡터의 합을 구하라 했을 적에 요렇게 하는 게 편해요? 요렇게 해서 평행사변형 해서 대각선 하는 게 편해요? 요 벡터의 대각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 벡터. 어려운 거 보고 없고 이 두 벡터의 대각선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 벡터를 연산을 해볼까요? 벡터를 연산을 한다. 자,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예를 들어서 좀 전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더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번에 B 벡터에서 A 벡터를 더해볼까요? B 벡터에서 A 벡터를 더해볼까요? 그러면 A 벡터의 시작점을, B 벡터의 끝점, 종점으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 놓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똑같아. 얘들이 똑같아. 얘들이 똑같다는 거죠. 요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로 갔다가 1로 가는 거잖아요. B에서 A로 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를 더한 거나 B에서 A를 더한 거나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A, B를 더해서 C를 더하는 거나 B, C를 먼저 더하고 난 다음에 A를 더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여주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벡터는 뭘까? 마이너스 벡터는 A 벡터가 있다. 이 A 벡터는 뭐냐 그러면 A를 시점으로 하고 B를 종점으로 하는 걸 A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벡터는 뭘까? 시점과 종점을 거꾸로 해주는 거예요. B를 시점으로 하고 A를 종점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마이너스 벡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A 벡터라 그러면 마이너스 A 벡터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걸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꼭 똑같지 않더라도 방향만 틀어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거 두 개는 같은 것이죠. 요거나 아니면 요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B를 A 벡터라 그러면 마이너스 A 벡터는 뭐야? BA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벡터 AB하고 벡터 BA는 서로 음수 관계가 있다.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벡터의 뺄셈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벡터의 뺄셈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벡터 합은 쉽게 구했어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쉽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나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시점을 동일하게 해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가기도 하고 요 시점을 요거 종점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꼬리를 물고 가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볼게요. 자, 벡터 A는 이거예요. 벡터 A는 이거예요. 벡터 B는 이거예요. 벡터 B는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A에서 B 벡터를 뺐어요. 자, A에서 B 벡터를 뺐어요. 그러면 A 벡터는 AB, 벡터 AB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는 AC 벡터예요. B 벡터는 AC 벡터예요.
이러면 자 여러분 한번 처음에 잘 알아놓으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B 벡터하고 됐다고 보면 되겠죠. A 벡터하고 마이너스 B 벡터하고 됐다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쉽게 마이너스 B 벡터하고 A 벡터하고 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벡터는 뭐예요? 마이너스 B 벡터는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죠.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죠.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벡터하고 A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 요거를 종점으로 하는 이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 벡터가 된다는 소리죠. A 마이너스 B 벡터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마이너스 B 벡터는 이거 되고 A 벡터는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해지는 이게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방 여러분들이 잘 손에 익숙치 않을 거예요. AB 벡터하고 AC 벡터를 더했는데 이거 AB 벡터하고 AC 벡터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AD 벡터가 되는 것이고 AD 벡터가 되는 것이고 AD 벡터가 되는 것이고 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 요놈 있죠. 뒤에 되는 요 AC 벡터의 종점에서 AB 벡터의 종점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이 종점에서 갈까요? 왜 이 종점에서 갈까요? 그 이유는 AC 벡터의 음수를 더했다라고 하면 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종점이 나중에 시점으로 가죠. 음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뺀 놈, 요 놈의 종점에서 요 놈의 종점으로 간다. 요 놈의 종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네. 벡터의 평형, 우리가 벡터의 덧셈하고 뺄셈까지 다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벡터까지 해봤습니다. 벡터를 평행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A 벡터 평행한 놈을 두 개 더하면 이게 2A 벡터고요.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2A 벡터고 이렇습니다. 자, 평행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평행하다는 거예요. 또는 이 벡터 다 평행하다는 거예요. 다 평행하다는 거예요. 크기는 달라도 방향이 똑같으면 다 평행한 거예요. 전부 평행한 거예요. 또 이건 어때요? 방향이 다르더라도 어때요? 만나지 않죠. 이 벡터, 그러니까 만나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직선은 방향이 같은지 방향이 완전히 다르든지 방향이 같든지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르든지 이 두 개는 평행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벡터, B 벡터는 평행합니다. 평행한데 방향이 같으면 A 벡터는 B 벡터는 A 벡터의 몇 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방향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반대라는 말이죠. 180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따라서 평행하다는 것은 두 벡터에 대해서 평행하다는 것은 B 벡터는 A 벡터의 실수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 벡터는 A 벡터의 2배다. 2A 벡터다. 이게 B 벡터입니다. 또는 B 벡터는 A 벡터의 마이너스 3A 벡터다. 이런 식으로 벡터 A 방향이 마이너스 D로 해가지고 3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K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B 벡터는 A 벡터의 실수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A 벡터, 마이너스 3A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0이 아닌 벡터 중에서 이걸 평행하다. 자, 단위 벡터는 뭡니까? 단위 벡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벡터 A 중에 이 벡터 A 중에 단위 벡터는 원래 크기가 1인 놈을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벡터 A에 대해서 이 놈이 예를 들어서 3이라 이게 진짜 3이라고 크기가 3이라고 칩시다. 3이라고 치면 3을 나누는 거예요. 벡터 A의 크기가 3이에요. 벡터 A가 있어요. 그런데 벡터 A의 크기는 3이에요. 벡터 A의 크기는 3이에요. 그렇다면 이 A 벡터에서 내가 아까 전에 3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요소부터 요만큼이 되겠죠. 이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가 뭐예요? 단위 벡터이면서 A 벡터하고 평행한 벡터가 되겠죠. 단위 bek타이면서 A 벡터 평행한 벡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벡터에 대해서 벡터 A에 대해서 벡터 A의 크기를 나눠버리면 A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가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캐드캠 시간에 다시 나올 텐데
벡터에 대해서 벡터의 크기를 나눴다. 이 말은 방향 이것도 나누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벡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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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에서 스칼라로 나눴기 때문에 벡터죠. 벡터인데 A의 크기는 무조건 크기를 나눴기 때문에 크기는 1이 되겠죠. 원래 크기가 9인 놈을 9를 나눴으면 1이 되겠죠. 그러면서 방향은 어때요? A 벡터가 동일한 놈이 되겠죠. 이 단위 벡터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위치 벡터라는 말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 벡터는 뭐냐 그러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벡터가 뭐였습니까? 시점이 주어지고 종점이 주어지면 시점에서 종점으로 연결하는 이 화살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크기라 그러고 그죠? 이 벡터의 크기라 그러고 요놈의 방향을 요놈의 벡터의 방향이라고 해서 벡터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에 이 시점을 무조건 0,0으로 옮겼어요. 시점을 무조건 0,0으로 옮겼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좌표축이 있었어요. 이 좌표축이 있었는데 요 시점을 여기로 옮겼어요. 그러면 요놈은 요렇게 되겠죠. 요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 벡터는 내가 이 벡터를 구했어요. 이 벡터는 여기로 옮겼으면 요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벡터를 해볼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벡터는 이쪽으로 와서 이 벡터가 되겠죠.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 왜? 요거하고 요거하고 크기와 방향만 같은 동일한 벡터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벡터를 시점을 0,0,0으로 갖다 놓고 종점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좌표값을 집어넣어주면 하나의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예를 들어서 벡터 A를 예를 들어서 1,2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 뜻은 내가 말을 안 하더라도 시점은 0,0이요. 그 다음에 종점은 1,2가 되는 것이죠. 1,2가 되는 것이죠. 1,2가 되는 것이죠. 요게 종점인 요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 벡터는. 요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서 B 벡터는 예를 들어서 1,2,3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두 개고 왜 이거는 세 개입니까? 이거는 공간 좌표. 다시 말해서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3축에 있어서 여기 0,0,0이고 X는 1가고 Y는 2가고 Z는 3만큼 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X는 1가고 Y는 2가고 Z는 3만큼 가는 뭐 이런 놈이 되겠죠. 예. 자, 여기서 요렇게 가는 이 공간적으로 가는 이런 벡터가 된다는 것이죠. 3차원 벡터가 되는 것이고 2차원 벡터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게 두 개가 되어 있으면 0은 0,0, 이게 세 개가 되어 있으면 이러면 0,0,0을 시점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벡터를 표현할 때 좌표값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위치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 벡터. 벡터를 그냥 좌표값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속이 뜻은 무슨 말이야? 시점은 어디야? 이 좌표값을 종점으로 하고 끝점으로 하고 시작점은 어디야? 원점으로 하는 벡터를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위치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점을 0,0,0을 잡았을 적에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원점을 O 그리고 P 이거를 우리가 P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위치 벡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1,2라고 칩시다. 1,2라고 치고요. B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5,7이라고 칩시다. 5,7이라고 칩시다. A의 좌표를 1,2라고 치고요. A의 1,2, 그 다음 B의 좌표를 5,7이라고 칩시다. 5,7. 1,2라고 칩시다. 1,2라고 칩시다. 1,2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위치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요거는 이렇죠. O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벡터죠. 이게 0,0입니다. 자, A 벡터는 0,0입니다. 요걸 A점이라고 치고 요걸 B점이라고 칩시다. 요걸 B점이라고 칩시다. 자, B 벡터는 5,7입니다. 맞죠? B 벡터는 5,7입니다.
그러면 AB 벡터, 요 AB 벡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AB 벡터. AB 벡터는 요 놈을 싹 땡겨와서, 그죠? 싹 땡겨와서 요렇게 정도, 요거죠. 요게 AB 벡터죠. 요게 AB 벡터죠. 그럼 요거는 얼마고, 요거는 얼마냐? 요거 물어보면 되죠. 요거는 얼마고, 요거는 얼마냐? 요렇게 표현하면은 요것이 AB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요거는 얼마야? 요거는 5에서 1을 뺀 여기 4고, 그죠? 요거 높이는 얼마예요? 7에서 2를 뺀 5죠. 그래서 AB 벡터는 어떻게 되나요? 4,5가 된다는 거예요. 4,5가 된다는 거예요. 즉 B 벡터에서 이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5,7에서 1,1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AB 벡터는 4,5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점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라고 한다. A 벡터는 OA 벡터, B 벡터는 OB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AB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AB 벡터라고 하는 것은 B 벡터에서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B 벡터에서 요 뒤에 요 점에서 요 점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요 점을 빼면. 왜 그렇게 된다는 줄 알겠죠? 이 벡터는 이 벡터하고 똑같은데, 이 벡터는 이 벡터하고 똑같은데, 이 벡터는 뭐라 그랬어요? x는 이만큼 갔죠. x는 얼마나 갔어요? 5에서 1을 뺀 것이고, y는 얼마나 갔어요? y는 7에서 2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했기를 바랍니다. 자, 벡터의 성분으로 나타냈을 적에 항상 위치 벡터는 이 좌표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즉 시점을 원점, 그 다음에 끝점을 종점을 좌표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만일에 A 벡터를 4,3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숨어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4,3을 종점으로 하고 원점을 0,0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때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쉽죠? 4,3일 때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굳이 안 적어도 됐죠? 이게 4고 이게 3입니다. 자, 4,3입니다. 여기 4,3입니다. A 벡터, 이게 A 벡터입니다. A 벡터. 이 A 벡터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루트, 그죠? 루트 해가지고 답을 알 수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네.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하면은 5가 되겠습니다. 크기. 그 다음. A 벡터가 x, 5다. B 벡터가 4,y다. 이렇게 표현했을 적에 두 벡터가 같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x는 4고 y는 5죠. 같을 수밖에 없죠. 두 벡터가 같으면 시점이 0,0이기 때문에 종점은 둘 다 좌표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두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의 합을 구하라. 이 말은 두 벡터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는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합을 구하면 되고, 빼라. 그러면 여기 성분에서 x 성분을 빼면 되고 이 성분에서 y 성분을 빼면 되는 거예요. k배 해라. 이러면은 k배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1,2다. 예를 들어서 4,1쯤 되죠. 4,1이다. A 벡터는 4,1이다. B 벡터는 예를 들어서 뭐 2,2다. 2,3이다. 이렇게 써봅시다. 2,3이다.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요 놈을 A 벡터라고 이야기했고, 요 놈을 A 벡터라고 이야기했고, 벡터 A라고 이야기했고, 요 놈을 B 벡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 벡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A 벡터, B 벡터 합치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벡터로 갈 거예요. 합치라 그러면 이 벡터로 갈 거예요. 그죠? A 벡터, B 벡터 합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거는 몇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x는 2에서 4를 더하면 돼요. 4를 더하면 6이에요. y는 1에서 3을 더하면 돼요. 이건 4가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빼는 것도 이 벡터에서 이 벡터 빼면 되는 거예요. k배를 해라. 즉 A 벡터가 4,1이에요. 다 지워볼게요. 자, A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3,2예요. 3,2예요. 여기 A 벡터예요. A 벡터를 했는데 A 벡터를 2배 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죠. 이게 2A 벡터죠. 2A 벡터에서 이건 얼마예요? 이것도 2배 하면 돼. 6.
이건 얼마야? 이건 이것도 2배 하면 돼요. 4. 그러니까 2배를 해라는 것은 각각에 있어서 2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6,4를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쉽게 한번 해볼까요? A 벡터는 2,3이고 B 벡터는 1,-1이에요. 자,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이 벡터의 합은 각각끼리 더하면 되는 거예요. 3,2가 되는 것이죠. 두 벡터를 빼라라고 하는 것은 각각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에서 1을 빼면 1,3에서 -1 빼면 4가 되는 것이죠. 3의 1을 해라. 이 벡터 2,3을 3배를 해라 하는 것은 각각에 있어서 3배를 해라는 말이고, 이 말은 6,9가 되는 것입니다. 벡터 6,9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점 벡터. A 벡터는 A1, A2입니다. B 벡터는 B1, B2입니다. 그러면 AB 벡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AB 벡터는 B에서 A를 뺀다 그랬죠? AB 벡터는 D에 있는 점에서 A를 뺀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B1에서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 AB 벡터는 뭐냐 그러면 AB 벡터는 X 방향, 이걸 원점으로 한다라고 하면 AB 벡터 이걸 원점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AB 벡터잖아요. 요걸 요렇게 당기면 요렇게 오는 거잖아요. 요걸 그죠? 요걸 그대로 당기면 요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AB 벡터는 뭘 어떻게 표시합니까? 여기서부터 요 델타 X는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고, 그죠? 요거는 델타 Y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 델타 X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여기 지금 빼는 거죠. AB 벡터 이거 빼는 것이죠. 델타 Y는 뭐예요? 여기서 이거 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 이 AB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AB 벡터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놈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죠? 두 점의 거리가 되겠죠. 루트 B1 A1의 제곱 더하기 B2 A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아마도 벡터를 안 배운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 벡터와 행렬을 안 배운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아주 쉬운 거 기본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처음 답하는 것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자, 두 점에 대하여서 벡터 AB를 구하라. 이 말은 어떻게 한다? A점이 있고 A점이 있고 B점이 있습니다. A점이 있고 B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AB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델타 X는 뭐예요? 이 X 값을 이 X가 뺀 거. 델타 Y는 뭐예요? 이 Y 값을 Y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델타 AB는 여기서 이걸 뺀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빼기. 그럼 여기서 이걸 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1. 자, 벡터를 어떻게 3,1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게 위치 벡터인데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이것을 종점으로 하고 시점은 원점으로 하는 벡터다 이 말이죠. 자,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그죠?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10이 되겠습니다.